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밝힌 회고록에서 2015년 12월에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명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반박하고 나섰는데 뭐가 진실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된 박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들여 만든 위안부 합의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실상 폐기됐다는 소식을 옥중에서 들었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자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외교고위 인사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합의는 잘못됐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께서 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다 이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폐기가 아니라 지켜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의 말이었고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역시 당시 외교부에서는 폐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의 워딩을 보면 공들여 만든 위안부 합의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실상 폐기됐다는 소식을 옥중에서 들었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취임 직후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은 취임 직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 새롭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파기 발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얘네들 시침이 떼거나 잡아떼는 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임 직후 문재인의 이런 발언이 있고 난 뒤 어떤 분위기가 지속됐습니까?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임기 내내 반일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더니 2021년 1월 갑자기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도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려고 일본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그래놓고 앞에 건 쏙 빼놓고 임기 막판에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마지못해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알기를 바보로 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 파국은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마치 나라가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반일몰이, 토착외구몰이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을 기억하시겠지만 한일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면 곧바로 토착외구 세력으로 몰아갔던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 죽창가를 거론하면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친일파 공격까지 했고 심지어 백선엽 장군의 묘를 친일파로 몰며 파묘해야 한다는 살벌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던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외교적 고립이 이어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북한마저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며 등한시하자 도쿄올림픽을 통해 좀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으로 문재인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느냐?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 이중성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취임하자마자 본인 입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양국 간의 협상 결과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더니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최소한 국가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을 뒤집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께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자신의 말을 호떡 뒤집듯 뒤집으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엔 앞서 설명해드린 배경 말고도 당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무언의 압박이 이어지자 말을 뒤집은 측면도 있었지요. 어쨌든 욕을 먹을 줄 뻔히 알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자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다음 정권에서 사실상 파기됐다고 하니 옥중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쟤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이었던 것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일 관계 회복에 초석을 닦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덕에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물론 문재인 정권 5년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세월은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호떡 뒤집듯 뒤집으면서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었죠. 이에 현혹당한 국민들은 노제팬을 복창하며 화답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한 달 만에 유니클로 매출액은 70% 급감했고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 수입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탓에 일본과 타협하면 매국으로 몰리고 대립각을 세우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강제징용 해법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전공법으로 밀고 나갔지요. 그러자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일 화약고에 불을 붙였고 친야 매체들 역시 이에 합세했습니다. 자, 아마 문재인 정권 당시처럼 제2의 반일 광풍을 기대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 때도 이런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반응은 민주당의 반일몰이에 냉담했고 담담한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노제팬 불매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여행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저변에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도 또한 열등감도 없는 2030 젊은 세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히려 요즘 젊은 층의 반감은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북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간혹 실시되는 2030 세대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은 압도적으로 비호감 선두국가입니다. 이런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외교적 결단이 이뤄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